스포츠 뉴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레시포드의 바르셀로나행은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모든 관계자 간 구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형태로 맨유는 세부 조율 후 이적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레시포드는 최근 팀 내 불화와 기강 문제로 입지가 흔들렸지만 아스톤 빌라에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7월 31일과 8월 4일 한국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에노비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내한 공연은 오는 9월 24일 서울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협연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참여하며 이는 그녀가 199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에서 에노비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이후 34년 만의 재회입니다. 지휘는 네덜란드 출신 안토니 헤르무스가 맡으며 그는 서울시향과의 협연을 통해 한국의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티토 황제의 자비,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 1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유럽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서 클래식 음악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티켓은 예술의 전당, 인터파크, 예스24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장으로 간 미술이라는 독특한 전시를 12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대극장 계단과 로비, 예술의 정원, 노들섬 서울시발레단 연습실 로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며 미술관과 공연장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세현, 이동기, 변경수, 정다운 작가가 참여하며 이들의 작품은 관객이 이동하고 머무르는 공연장 속 동선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예상치 못한 예술적 만남을 선사합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번 전시가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실험이며 관객이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서도 예술과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초복입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찾곤 합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의미하며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에서는 음력 6, 7월 사이의 절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날에는 게장국과 삼계탕을 즐겨 먹었지만 최근에는 채식 보양식이나 약선 도시락, 초계탕 등 다양한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식 트렌드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식생활이 다양화된 결과입니다. 인삼과 도라지 같은 재료는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이며 수박은 탈수를 예방하고 청량감을 줍니다. 중복은 7월 30일, 말복은 8월 9일로 이어지니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여름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의 선수들이 지난 시즌 전 세계 클럽 선수 중 가장 많이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PSG는 혹사가 많았던 베스트 11에 5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가장 많은 선수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바르콜라와 두에는 각각 7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PSG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리그 1, 쿠프 드 프랑스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편 PSG의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페네르바체가 이강인을 포함한 3명의 PSG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슈크리니아르를 완전 영입하고 아센시오 영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강인의 경우 임대 혹은 완전 영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강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가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예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촬영 현장 사진과 함께 어쩔 수가 없다, 기대될 수밖에 없다 라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는 이병헌이 맡은 주인공 만수가 25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손예진은 만수의 아내 미리 역을 맡아 가족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의 연출작으로 이병헌과 손예진이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작품입니다. 이는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이 오랜만에 재회하는 작품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소설 더 AX를 원작으로 하며 삶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글로벌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말차를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였습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썸플레이스는 말차 음료 3종과 디저트, 떠먹는 말차 아박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상시 판매 메뉴로 출시됩니다. 음료로는 아이스 말차, 말차 크림 라떼, 스트로베리 말차 라떼가 있으며 100% 유기농 제주산 말차를 사용하여 건강한 맛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이스 말차는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스트로베리 말차 라떼는 대중적인 딸기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 단순한 음료 출시에 그치지 않고 말차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종 커피 음료 기획 담당자는 말차 역시 에스프레소처럼 다양한 음료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가 국내외 음원 차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멜론 차트에서는 헌트릭스의 골든과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캐대헌 OST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최고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골든 등 세 곡이 랭크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성공을 초현실적이라며 주목했으며 UCLA의 김석영 교수는 이 현상이 K-팝 기업들의 오랜 꿈이라며 앞으로 모방작들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K-팝 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카일 하트가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앞두고 깜짝 로스터 조정을 단행, 우한 스티븐 콜렛과 좌완 카일 하트를 콜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렉 제이컵은 마이너리그로 강등됐습니다. 하트는 올해 들쭉날쭉한 성적으로 시즌 초 샌디에이고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지만 이후 트리플 A로 강등되어 조정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 KBO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하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빅리그 성적은 3승 2패, 평균 자책점 5.83으로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등판은 그의 향후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겸 영화 제작자 김남길이 제작한 단편 영화 문을 여는 법 제29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는 31일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는 북미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공포, 스릴러, SF,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 영화를 조명하는 권위 있는 영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을 여는 법은 섬세한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판타지적 이미지로 표현하며 젊은 세대의 자립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은 총괄 프로듀서와 출연 배우로 참여했으며 이 작품은 그가 설립한 길스토리 ENT와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앞서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남길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K 콘텐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남길은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에서도 주인공으로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며 성공적으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월드투어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 도미네이트의 일환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2019년 첫 런던 팬들과 만난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단독 공연이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의 모든 좌석을 꽉 채운 팬들은 그룹의 무대에 열광하며 특별한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약 180분 동안 30곡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멤버들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입성한 곡들을 포함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쳤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 MD 상품 판매에서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멤버들은 공연 후 꿈같은 이틀이었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런던 공연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누리집은 서울 종로구의 첫 상설 쇼룸 오프하우스를 열었으며 인기 인테리어를 오프라인으로 재현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29cm의 2구홈도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며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MZ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전략은 급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가구 가전 브랜드들도 전략 재정비에 나섰으며 해외 브랜드들도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홈퍼니싱 산업에서 오프라인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가 혁신적인 AI 손목밴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SEMG 기술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손목밴드는 16개의 금도금 전극을 통해 미세한 전기 신호를 포착하며 6,5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착용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코딩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제스처 인식 정확도는 90% 이상입니다. 리얼리티 랩스의 토머스 리어든 부사장은 단지 움직이려는 의도만으로도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접근법은 뉴럴링크의 침습적 방식과 달리 비침습적이며 높은 대역폭 신호 처리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해 스마트 안경과 함께 이 기술을 시연했으며 향후 상용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애플 또한 유사한 EMG 기반 스마트밴드 특허를 추론하면서 앞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메타의 새로운 기술은 AR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울트라 코리아가 서울에 돌아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이 페스티벌은 서울의 독특한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됩니다. 이곳은 1970년대 석유 저장시설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이제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EDM 페스티벌인 울트라 코리아는 매년 세계적 DJ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해왔습니다.
국내외 음악 팬들은 이번 페스티벌의 개최 소식에 열광하며 라인업 발표와 티켓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다음 주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될 2025 넥슨 아이콘 매치에 대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프랑크 리베리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리베리는 13년 전 독일 컵 대회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구자철과 함께 FC 스피어팀으로 뛰게 됩니다. 두 선수는 당시 해프닝을 회상하며 이미 잘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이콘 매치는 지난해 패배한 FC 스피어팀이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박지성, 디디에 드로그바, 티에리 앙리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참가를 확정했으며 실드 유나이티드 팀에는 이영표와 리오 퍼디난드가 출전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대회는 9월 13일부터 양일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팬들의 기대가 큰 만큼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국내 최초의 뷰티 아울렛 브랜드인 오프뷰티가 광장시장 인근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Q&B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오프뷰티는 다이소 중심의 저가 뷰티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며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뷰티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브랜드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기반 상품 구성으로 명품 브랜드와 K뷰티 대표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뷰티는 소비자들에게 명품과 트렌디한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입점 2달 만에 10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50곳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대명화학그룹의 신규 리테일 프로젝트로 향후 체험단과 SNS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기반 커머스 시장이 틱톡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틱톡샵은 숏폼 영상과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이버는 국내 시장에서 쇼핑 커넥트라는 크리에이터 제휴 솔루션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네이버 플랫폼에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상품 홍보와 수익 분배를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자사 콘텐츠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네이버는 국내 이용자 기반의 신뢰도 높은 커머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커머스 업계에서는 틱톡과 네이버의 다른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어필리에이트 모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입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이 사용자 대신 웹을 탐색하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진정한 에이전트 시대의 시작점입니다. 오픈AI는 지난 17일 챗GPT 에이전트 기능을 선보였으며 이는 챗GPT 유료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능은 챗GPT가 가상 컴퓨터를 통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며 웹사이트 탐색과 결과 필터링, 코드 실행 및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중요한 작업 전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직접 제어도 가능합니다. 기자는 챗GPT 에이전트의 검색 및 분석 능력, 파일 생성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데일리의 AI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PDF로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PDF 저장과 PC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리브레 오피스를 활용해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오픈AI는 에이전트 기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며 초기 버전에서도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사용량 제한이 있으며 미래의 AI 발전 속도에 따라 더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